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장 개장 7분여 남아있고요. 양대지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장 대비해서는 일단 제한적입니다. 코스피가 0.58%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2,402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호가상 지금 코스닥이 0.41%의 하락 81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먼저 목표가 도달 종목 볼게요. 최원재 전문가의 종목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이 있는데요. 최원재 전문가부터 보겠습니다. 3월 이후 종목들입니다. 먼저 최원주 전문가 3월 7일 알려주셨던 에브리봇이 20.28%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에브리봇 대응 어떻게 할까요? 네, 로봇 청소기 만드는 업체인데요. 예. 다들 아실 것이라고 보고 일단은 2차 목표가는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24,0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 보시네요. 네. 예, 비중 줄이지 말고 갈까요? 그렇죠. 뭐 홀딩하고 계시는 저가에서 사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일단 가지고 가보고 추세가 조금 보고 매도해도 되는 거니까 꼭 목표가 아니더라도 일단 목표가는 제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기업 에브리봇 2차 목표가 24,000원이고요. 신기수 전문가 종목도 보고 가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는 3월 6일 종목 KH바텍인데요. 이 종목이 30%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IT주 가운데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폴더블폰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어제 KH바텍도 주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KH바텍은 폴더블폰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주가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음 목표가로 22,500원 제시를 하고 신규 진입은 18,000원 아래쪽에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KH바텍 18,000원 아래 매수가 보시고요. 2차 목표가 22,500원입니다. 다음은 13일 종목 최원주 전문가 라운테크 수익률 22.79% 나왔는데요. 대응 전략 주시죠. 네, 라운테크 반도체 및 로봇 시스템 일반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데 로봇 관련주 같이 움직이면서 이것도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2차 목표가는 14,500원 드리는데 좀 조정 시에 좀 매수해보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신규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 라운테크 지켜보시고요. 2차 목표가는 14,500원 선입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 오늘 어떤 종목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 소재주입니다. FST고요. 이 종목은 주로 이제 그 펠리클 쪽하고 그리고 칠러 쪽의 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2,234억으로 4.6% 더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62억 원으로 70%가 줄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조금 더 늘었고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준 데는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가 지금 EUV 펠리클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개발의 막판 그 작년에 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R&D 투자 감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세 공정 도입하기 때문에 펠리클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00개 수요였는데 올해 15,000개 예상을 하고 있고 2025년까지 45,000개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의 EUV 펠리클은 지금 거의 막판 단계에 와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올해 채택을 하게 된다면은 그건 거의 독보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이고요. EUV 펠리클도 유망하지만 지금 기존 공정 지금 ARF 아르곤 F 불소 펠리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개발이 돼 있어서 삼성전자 내에서 지금 점유율은 거의 독점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외에도 지금 디스플레이용 펠리클도 하고 있는데 지금 OLED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용 펠리클도 올해부터는 또 사실 좀 유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차트 보시면은 상한가 한번 준 이후로 그 가격대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시간 조정을 갖고 있는데 매수 시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25,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19,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세공정 도입에 따라서 펠리클 수요 급증합니다. 올해 대비해서 2025년까지 3배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EUV 펠리클 납품 전망되고 있는 FST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 목표가는 25,500원, 손절가는 19,000원인데요. 지금 호가 상황에서 2% 하락으로 21,600원 선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HYTC입니다.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제조 장비 초정밀 부품업체이고요. 지금 국내 배터리 셀 3사에 납품 중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에 납품 중이고. 지금 지금 국내 3사들이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초정밀 부품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발주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바닥권에서 좀 탈피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현주 전문가는 HYTC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 장비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배터리 3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시초가 이하의 매수가를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400원 제시했는데요. HYTC도 오늘 개장 이후에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신기수 전문가의 FST 자막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 정정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많습니다. 25,500원 목표가, 손절가는 19,000원입니다. 자, 오늘 동시호가 상황에서 일단 대형주의 움직임 보시면 아까 양대 시장에서 진단키트주 좀 움직였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저조하네요. 대형주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 SK하이닉스, NC소프트 좀 눈에 띄고 있고요. 2%대 하락 띄고 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23일) 목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FOMC 회의 결과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속에서 변동성을 보이다가 1%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성명서와 금리 인상 폭은 비둘기파적이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에 그쳤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선을 완전히 그어버리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에 미국장에서는 금융주가 하락을 했는데 은행, 증권, 보험이 모두 하락을 했고요. 부동산, 자동차, 해운, 원유, 철강, 항공, 호텔 같은 경기 민감주와 리오프닝주가 하락을 주도했고 금은 관련주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타이트한 금융환경, 타이트한 노동시장 언급이 나왔는데요. 다만 당장의 금리를 동결할 정도로 어떤 심각한 유동성 리스크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까지도 얘기가 나왔었고 물가 안정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 역시도 변함이 없다면서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주목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에 은행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신용 경색을 불러오면서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침체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5%대 높은 금리로 인해서 은행 시스템과 가계, 기업들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자, 오늘 양대지수 출발 상황 보시겠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0.77% 하락한 채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약간 줄이고 있습니다. 0.69% 하락한 2400.39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은 오늘장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시초가보다는 좀 줄이고 있고요. 0.58%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0.56% 하락하면서 808.85%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 팔고 기관 쪽에 매도세는 코스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엇갈리면서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쪽에서 오늘장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170억 원 가까운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5거래일째 유가증권 시장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142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거래일 만에 소폭의 매수로 25억 원어치의 매수세 전환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가보시면 개인 쪽 하루 만에 매수 전환 34억 원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이틀째 순 매수를 하면서 26억 원어치, 기관 쪽에서 어제 매수로 전환이 됐었지만 오늘 하루 다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30억 원어치의 매도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오늘 매도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제한적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차익 거래 쪽에서는 매수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120억 원대 순 매도, 코스닥에서는 13억 원 아주 소폭의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환율 시장 출발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도 하락하고 달러화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화 강세, 오늘 원달러 환율 1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출발하네요. 9원 70전이 하락한 1298원 선에서 개장한 모습입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하락 주도하고 있는 쪽 증권 업종인데요. 증권주가 1.27%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중심으로 2%의 낙폭, 업종은 1.3%, 증권업종 하락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통신업종이 1.03% 내리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종, 의료정밀, 건설, 의약품 나란히 1% 내외로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긴축에 대한 여파로 금리 인상의 피해 주식들의 낙폭이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보험업종 들어가고 있고요. 강보학 그리고 비금속 광물 업종이 0.26%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보이지가 않고 있네요. 대형주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30위권 내에서 하락이 우세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동시호가에서도 낙폭이 좀 눈에 띄었는데 2% 가까이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85,2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 기아, 카카오뱅크, 네이버, 하나금융지주까지 1%에서 1% 후반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오늘 반도체, 플랫폼, 자동차 그리고 금융 쪽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쪽에서 포스코케미칼, 이 종목이 0.4%의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KTNG 강보합입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하락 상승, 탄력은 좀 비슷하게 크게 나오면서 큰 폭의 움직임 보여주는데요. 에코프로가 5%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오늘장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일 4거래일째 강한 양봉을 보여주면서 하락한 이후에 나타난 짧은 조정 이후에 가파른 또 상승 기록하고 있고 전고점을 뚫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47만 6,500원 선의 움직임이고요.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LNF, 배터리와 로봇주 나란히 1%에서 2% 내외의 상승입니다. 하락하는 쪽에서 메디톡스, 위메이드가 각각 5%, 2% 낙폭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전체적인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미국 시장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빠져 시작을 했는데, 근데 낙폭을 보면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1%대 또는 뭐 1%대 미만, 뭐 시총 상위주들은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에코프로가 지금 뭐 또 신고가를 내고 있네요. 에코프로 BM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상위 1, 2위가 이렇게 지금 뭐 달리고 있고, LNF까지도 오늘 상승권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늘은 뭐 조금 더 선방을 좀 할 것 같고요. 섹터상으로는 크게 뭐 오늘 부각되는 섹터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로봇주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권, SPG도 상승권, 오늘은 KPF 이런 종목들, 유로메카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올라가고요. AI주들도 오늘은 뭐 지키는 정도는 하고 있네요. 셀바스 AI도 살짝 상승하고 있고, 마인드랩은 4%대, 뭐 라운피플이나 엠로 같은 종목들 추가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전기차 쪽에는 사실 그 양극재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빼면은 뭐 거의 상승 종목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락을 엄청 하긴 하느냐 그러면 다 1% 미만으로 하락하고 있고, 원중 같은 종목은 오늘도 신고가를 좀 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미국 시장 영향을 봐서 하락은 하지만 투심이 그렇게 뭐 나빠진다든가 엄청난 불안감 보이지 않는 상태로 보입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은 장 초반 움직임 어떻게 파악하실까요? 신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거 빼고 좀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괜찮습니다. 세경 하이테크가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KH바텍도 2% 후반대 상승, 파이nem텍도 2%대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섬유, 효성 TNC 이런 쪽도 지금 5% 넘게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OLED 소재 업체들도 괜찮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약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H 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보합이네요. 아까 전에 좀 더 강했는데 지금 덕산 테코피아도 약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정도가 강세다. 나머지는 미국 시장 영향받아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 하락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서 배터리, 로봇, AI 관련주 가운데 한 종목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뉴로메카, 엠로 이런 종목들이 각각 탄력을 보이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서 배터리 관련주의 어떤 동반한 상승세가 가장 좀 돋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배터리는 아까 언급을 또 신기수 원관님 해주셨으니까 최원재 전문가님 이따 여쭤보고 AI와 로봇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여러 가지 신제품들도 발표하고 또 시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간밤에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용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시장이 앞으로 GPU 시장보다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생성형 AI가 전 산업을 재창조한다 라면서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것이 최신 AI 칩과 슈퍼컴 구독 서비스, 슈퍼컴퓨터를 누구나 좀 쓸 수 있는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출시하는 모습이고요. 빌 게이츠가 이 생성 AI, 그러니까 챗 GPT의 그 G가 생성을 뜻합니다. 생성 AI 기술이 생애 두 번째 혁명적 기술이다. 스마트폰, 인터넷 이후에 혁명인데 1980년 이후로 봤을 때는 최고의 혁신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움직일까 싶었는데 오늘 큰 움직임 보여주진 못하고 라운피플과 또 바이브 컴퍼니 그리고 엠로, 유로메카 이런 로봇 AI주들 상승을 하고 있고요. SBB테크가 3%, SPG가 2% 상승하면서 여전히 로봇주 가운데서는 대기업 로봇 관련주 시장 주목받는 건가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일단 AI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를 이제는 그 트레이딩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들 전반적으로 다 완전히 빠지지는 않는 상태에서 라운피플도 보면은 이제 차트가 좀 마련된 상태에서 어제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추가 상승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또 오늘 오후나 내일쯤엔 또 이제 매물을 또 맞는 차트 형태가 또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AI 관련주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뭔가 좀 차트 보면서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들고선 꾸준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지금 좀 무리죠. 너무 많이 올라왔고 코난 테크놀로지만 하더라도 2만 원이던 종목이 15,000원 넘어갔었으니까요. 너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7배가 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다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부담은 있다. 하지만 AI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충격적으로 빌 게이츠가 얘기했듯이 두 번째로 놀랬다. 저도 동의해요. 제가 이제 써본 바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굉장히 임팩트 있는 충격을 좀 줬을 정도로 상당히 혁신적이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AI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왔다는 걸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는 바이앤홀딩보다는 트레이딩은 여전히 가능하다 보이고요.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주들 6월 달에 이제 정부 쪽에서 로봇 관련된 대책, 정책 이런 것들 내놓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쉽게 죽지 않는다고 해서 다 같이 그럼 또 같이 올라가느냐. 그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로봇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눌릴 때 들어가가지고 좀 올라갈 때 파는 트레이딩 형태의 접근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바이앤홀딩은 이제는 조금 좀 너무 가격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뉴로메카도 매출이 작고 그리고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게 참 밸류가 잡히지 않을 정도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쪽이고요. 배터리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전고체 관련주의 동반한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이 14%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한농화성 9%, 미코,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나 DA 테크놀로지 4%에서 3% 상승하고 있고요. 전고체 석경 AT는 오늘 좀 하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터리 관련주 가운데서는 에코프로의 강세 돋보이고 나머지는 사실 큰 상승은 보여주는 종목 눈에 띄진 않는데 전고체 관련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죠. 최원주 전문가님. 요즘에 이쪽 사업으로 진출한다는 기업이 늘어가지고 원준도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강세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진출한다고. 일종의 이것도 작은 테마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이수와 관련주들이 한농화성, 뭐 덕산테코피아도 전고체 진출한다 그래서 그런 거고, 뭐 미래컴퍼니도 있는데 미래컴퍼니는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뭐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해서 상당히 주목받는 분야이긴 맞는데, 뭐 사업 진출만 한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인다. 물론 뭐 기대감 가지고 당연히 움직이는 건 맞는데, 역시 너무 저는 그런데 너무 많은 기대감 가지지 마시고 일단은 좀 많이 오르면은 수익 좀 많이 좀 챙기시면은 그냥 수익이 많이 나면은 좀 챙겨야 되지 않나. 물론 기대감만 가지고 진출한다고 해서 주가 움직이는 거는 너무 테마성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양대 시장에서 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쪽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자동차, 플랫폼 나란히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가운데서 SK 하이닉스 그래도 낙폭을 줄였습니다. 1%대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일제히 하락입니다. 그리고 금융주, 우리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이 1%대 하락을 기록하면서 고르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더 낙폭이 크죠. 바이오, 게임, IT 관련주 쪽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대 시장에서 이런 뭐 플랫폼 게임, 또 바이오, IT 등등이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뭐 그냥 시장 정도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고점 돌파가 되느냐 마냐 했는데 거기서 일단 한번 밀렸어요. 네, 반도체 쪽이 그래서 뭐 우리 시장도 뭐 당연히 뭐 지수 빠지고 하니까 뭐 빠질 텐데, 삼성전자가 지금 양봉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견조한 형태라고 보여요. SK하이닉스도 양봉이고 삼성 전기라든가 LG전자 전체적으로 다 이런 대형주들이 IT 내에서의 대장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양봉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갑작스럽게 음봉으로 쏟아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 보기 때문에 견조하게 뭐 지켜줄 걸로는 보고 있고, 30일 날 K칩스법 있죠. 거기에 대한 모멘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IT 쪽도 뭐 점진적으로 또 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뭐 플랫폼이나 이런 쪽들 뭐 하락하는 거는 오늘 뭐 네카오 보면은 1%대 지금 하락인데, 이 정도 하락은 뭐 요즘에 좀 올라왔으니까 그냥 뭐 쉬어가는 정도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지수 관련주들은 다 같이 좀 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스피 쪽에 크게 뭐 엄청난 불안감을 내포하는 하락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좀 쉬어감, 그 정도로 좀 보입니다. 네, 간밤에 FOMC 회의 결과 보시고 이제는 금리 인상 끝이 보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저는 이번 조정이 매수 기회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험주도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금리 인상이 이제 다 왔다고 보면은 사실 이런 상승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죠. DB 손해보험이 4%까지 상승을 합니다. 사실 그 보험주들은 지금 이제 금리에 기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지금 바뀌는 부분이 있죠. IFRS 12인가요? 새로 도입되는 부분이 아마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해상 쪽으로는 저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올라갈 그 신고가 낼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고,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좀 빠져 있지만은 다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주들 움직임은 저는 금리랑 별로 그렇게 너무 연동돼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체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최원재 전문가님은 리오프닝주 짚어주시죠. 지금 리오프닝주 가운데서 오늘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2% 내외 상승 기록하고 있고, 아까 효성 TNC도 탄력이 좋은데 리오프닝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3%, 진에어가 2% 올라가고 있고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나란히 1%대 플러스를 띄고 있습니다. 사실 뭐 리오프닝이나 중국 소비주 가운데 의류주도 빼놓을 수 없는데 최근에 큰 움직임 없죠. FNF, 휠라,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미용기기 쪽은 오늘 좀 하락세가 우세합니다. 메디톡스가 좀 크게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는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장품주는 좀 조정받는 가운데 연우는 또 다시 1% 올라가는데요. 리오프닝주 짚어주시죠. 여전히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분명히 실적이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들은 잡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이 언제 잡히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모멘텀은 살아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화장품, 항공, 여행, 면색,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미리 선조정 좀 받았죠. 다른 IT 쪽으로 좀 매기가 좀 넘어가고 2차 전지하고 그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좀 넘어간 상태인데 저는 이쪽으로 관련해서는 저점 매수는 계좌 여전히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지. 언론에서 자꾸 낙수 효과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것 좀 믿으시기보다는 믿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이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배터리 관련주 가운데서 리튬주의 동반한 상승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8%에서 9%. 일단은 뭐 이들 종목들 양봉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FP 배터리 관련주 가운데서는 아모그린텍이 4%, 파워넷이 2%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 코인테크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엘컴텍 7%까지 상승하고 있는데요. 간만 미국장에서도 금융 관련주의 상승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에서 거래량 기준으로는 또 1위 종목으로 올라오거든요. 신기수 전문가님. 금은 저는 이제 이번에 또 반등이 나올 만한 때가 돼서 금 차트 보시면은 반등이 좀 이제 나오는데 제 생각에 이번에 금이 다시 신고가 써가지고 뭐 2100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저는 이번에 2000선 위쪽으로 다시 반등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여기 선 위쪽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기술적 반등이고, 저는 금에 지금 투자하는 것은 조금은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 투자는 작년도 연말 정도에 좀 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서 이쪽에는 올라가더라도 또 뭐 룸이 좀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엘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마주죠. 테마주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파셔야 될 겁니다. 네, 거래대금 실리면서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 카프로와 비보존 제약 눈에 띄고 있는데요. 카프로는 지금 20%까지 급락을 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저는 잡히진 않고 있거든요. 두 분 전문가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고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장은 7%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봉을 기록하면서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오늘 이 같은 악재를 비보존 제약은 또 소화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들은 최근에 좀 변동성이 큰데 카나리아 바이오도 그중 하나죠. 오늘 4%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카프로 급락하는데 말씀 주실 분 있으실까요? 카프로는 지금 감사 의견이 한정 나왔죠. 뭐 당연히 이제 빠지는 거고요. 관리 종목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도가 나온 거의 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효성 TNC가 카프로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54만 1,445 장내 매도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제 나온 뉴스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악재라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바닥은 잡은 듯 싶어요. 이제 악재 나올 만큼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반등하려면은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관리 종목 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좀 횡보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장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사실 이 정도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별주를 조금만 더 본다면, 오늘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일단 그 이원 컴포텍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미국 쪽에 투자한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 일단 20% 또 넘게 다시 한번 급등하는데 지난주 주초인가요? 이번 주 20일에 이 소식이 나왔고요. 주초네요. 그리고 이 밖의 종목 가운데서는 오늘 피플바이오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탈모 치료제 기술을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이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 5거래일 연속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탈모 관련주 바이오니아 흐름 볼까요? 바이오니아 보시면 오늘 2% 하락 기록하고 있고요. 추세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트로젠도 오늘장에 1% 하락. 이 종목은 좀 지지력을 보여주는데요. 피플바이오 등 바이오주의 이런 좀 개별 이슈들 가운데서 탈모 뭐 있을만 하면 다시 나오네요. 코멘트 주실 분 말씀해 주시죠. 두 분 다 없으신가요? 최원주 전문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탈모주 잘 몰라요. 네. 피플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소에 또 신기수 전문가님은 보세요? 뭐 평소에 보던 종목은 아닌데 단지 이제 그 탈모 관련 섹터의 움직임이 예전하고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탈모 얘기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탈모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시장에서 조금은 좀 예전처럼 그렇게 막 엄청 환호하기보다는 그냥 개별 모멘텀이 있을 때
살짝 이제 그 매기가 들어오는 정도인 것 같아요. 다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저기 종목들이 크게 연속성이 없어요. 핏바이도 지금 음봉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응은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탈모 관련해 가지고는 뭐 안트로젠이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니아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나중에 뭐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참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예전만한 그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탈모 모멘텀이었습니다. 바이오주 오늘 전체적으로는 일단 시장 하락 가운데서 양대 시장에서 대형주 조정인데요. 오늘 환율 시장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했습니다. 급락 출발하면서 1,300원대 일단 이탈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지력도 상당하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환율이 글로벌 달러 약세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인식과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102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9원 70전 하락한 1298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3월 FOMC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 즉 2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는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포괄보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발언 역시도 영향을 미쳤고요.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88% 하락한 102.35에 거래가 됐고요.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원 1결물이 1296원에 추정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 포인트 마이너스 2원 5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307원 70전보다는 약 9원 15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연준은 간밤에 정책 금리를 예상대로 25bp 인상한 4.75에서 5.0%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필요하면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발언과 또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3대 지수는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요. 그럼 환율은 1,300원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1,290원 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 영향을 받은 환율은 오늘 하락 함정을 지속적으로 받겠지만 저가 매수 등의 1,290원 중반대에서는 하단이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인다는 점과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회피 현상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일단 달러는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인다는 점을 더 받아들였기 때문에 약세를 보였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0.88%나 하락을 하면서 102.35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25bp 인상 이후에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뤘다는 인식,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한 것이 글로벌 달러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환율 역시 금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1,300원을 하향 이탈했고 현재는 1,290원 중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예상 범위 어떻게 설정하시겠어요? 네, 환율은 오늘 1,290원 중후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95원에서 1,303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달러와 약세에 따라서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오늘 일단 지금 움직이는 선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열어뒀습니다. 1,300원 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간 원달러 환율인데요. 오늘 예상 밴드는 1,295원에서 1,303원 선 예상하고 있고 현재는 1,299원 1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주시죠.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주식 중심으로 단기 모멘텀 구간으로 들어왔다고 얘기 안 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어제 열린시장 상한가 예전 영상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좀 분명히 말씀드렸고
단기 모멘텀 구간은 맞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제 비율은 변하지 않아요. 단기 모멘텀 구간이라는 건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고 저는 올라오면은 계속적으로 매도 관점. 아직 지수의 조정이 아직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는 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만약 잘못된 비율가 어느 정도 잘못됐으면은 시정할 테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결정적으로 보는 그렇게 이유는 어제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8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코스피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죠. 결국에는 코스피는 어제 시가총액 1, 2, 3 종목만 가지고 지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엔 그게 무슨 얘기냐. 외인들이나 어제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지수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저는 움직였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종목이 같이 다 움직이면서 했다면은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수가 다시 한번 다시 2,500 넘고 2,550 가고 2,600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 과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대로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 수익 남은 배도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길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트레이딩 할 구간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섹터 주목해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지수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추세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2,500 아직 멀었잖아요. 2,400선에서 지금 꿈틀꿈틀 하는데 그래도 좀 매도 관점에서 수익 나면 바로 매도해서 챙기자는 관점에서 의견 전하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주시죠. 예, 어제 이제 달러 하락했고요. 시장이 물론 올해 연내 금리나 없을 거라는 부분들을 이제 못 박았다 이러면서 이제 빠지긴 했지만 그 부분은 파월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주목해서 본 기사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1년 동안 들어갔던 문구 하나가 있어요. FOMC 성명서에서 목표 금리 범위의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하다. 이 문장이 빠져버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하다는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이 금리 정책에 있어가지고, 굉장한 이제 변화를 또 저는 암시한다 보고 있고, 많이 하면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할 거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는 금리에 대한 긴축 불안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빠져나올 거라 보고 있고, 달러 추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점진적으로, 요번 이제 사실 어제 조정도 기술적으로 봐도 조정이 들어올 만한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S&P 500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조정 있은 이후에 저는 재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고용보고서 발표 때까지는 시장이 점진적으로 또 반등 나오면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고용보고서도 제 생각에 이번에 나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치에 기대치에 부합을 한다면은 저는 S&P 500은 그 다음에는 4,300선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관문으로 고용보고서를 보고 있는 신기수 전문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시장 계속 체크하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에서 달러의 약세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 상황 신기수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